안녕하세요. 10월 2일 지우나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헤드라인 뉴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3,525포인트를 기록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며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오픈AI의 대규모 HBM D램 요청과 전략적 파트너십 소식,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합류하며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원, SK하이닉스는 40만원을 돌파했고, 외국인 매수세도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양사는 HBM 공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국내 AI 데이터 센터 구축도 추진됩니다. 업계는 반도체 이익률 개선과 그룹사 전반의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조세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새말트만 오픈AI 대표와 만나 삼성 SK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픈AI와 MOU를 맺고 전남 포항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삼성 SK는 메모리 반도체 협력 LOI를 체결했으며 정부는 막대한 투자 재원을 위해 금산 분리 규제 완화까지 검토 중입니다. 알트만은 한국없이는 AI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삼성 SK와의 파트너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데일리는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중계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용했으나 증언 오염 우려로 증인신문은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3회 연속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장을 요청했고, 변호인 측은 건강 문제와 위헌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재판 중계와 특검의 공소유지 적법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JTBC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9월 3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 관련 가입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교단이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교인을 입당시킨 정황을 수사 중이며, 당원 명단 대조 결과 신도 11만여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자신문에서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종교단체 집단 입당 의혹을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며 사건의 핵심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목하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진종호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회 위원장이 내년 경선을 위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려 했고, 당비 1,800만원 대납 및 가입서류 조작 녹취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고 탈당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연루 여부를 규명하고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 298명은 올해 추석 명절 휴가비로 각 424만 7,940원을 받았으며, 이는 직장인 평균의 7배 수준입니다. 해당 사실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계좌 입금을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명절 휴가비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국회와 민생 간 괴리를 지적하고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경비즈니스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추석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지급된 가운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시절부터 세비 일부를 꾸준히 기부해왔다며 정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누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시스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을 겨냥해 수사, 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먼저 해체돼야 한다며 김건희, 내란, 순직해병 등 3대 정치특검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시도는 특검 수사 무효화로 이어진다며 비판했고, 김현지 전 비서관의 국감 출석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관세 협상 실패, 집값 급등 등 현 정권의 무능이 추석 민심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지지도와 당 지지율이 정권 교체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지도부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운영을 비판하며 법사위 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며 국정감사 증인 논란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 중인 가운데 교정당국은 올해 추석 명절 특식을 제공하지 않고 평소 구치소 식단만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부로 들어온 떡과 과일 등은 추가 지급됩니다. 교정당국은 설부터 명절 특식 제공을 중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과 재판 출석이 건강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에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으며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 출석 등의 사유로 출석 불가를 통보했으나 경찰은 수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자 뉴스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